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쓰셨고 지은이는 조현욱이라는 분입니다. 출판사는 김영사이고 이 책은 유발 하라리가 직접 사인을 한 그런 책입니다. 인생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추천하는 책이 바로 사피엔스입니다. 이 책은 벽돌책입니다. 500페이지 이상 되는 두꺼운 책을 흔히들 벽돌책이라고들 합니다. 이 책 역시 636페이지로 다소 읽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을 했을 거고 또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 책 역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인 사피엔스는 인간이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어떻게 지구상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인간적인 두뇌 게임이라는 바둑에서조차 인간을 이기는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기계와 인간의 새로운 형태의 공존이라는 전환점에 서게 된 인류의 미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하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거대한 배로 항해하는 인류가 과연 어디로 방향타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약 10,000년 전까지 지구상에는 지금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피엔스 외에도 호모 솔로엔시스 그리고 호모 우돌펜시스, 호모 엘렉투스 또는 네안데르탈린 등의 여러 종의 인간이 존재하였으나 사피엔스가 다른 종의 인간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칭하면서 인간이 존재하지도 또는 경험하지도 못하는 허구의 것을 믿게 하는 인지혁명을 통해 조직력을 갖게 되면서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류를 볼 때 인간 탐구에서는 어디서 왔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 교수는 오늘날 사피엔스만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번성하게 된 이유로 인지혁명이라는 명명한 변화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약 7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3만 년 전 사이라고 주장합니다. 책에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론으로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피엔스의 뇌의 내부 배선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사고로 생성되는 언어를 언급합니다. 특히나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하는 위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고유한 언어를 지녔다는 부분에 많은 무게를 실어 놓고 있습니다. 즉 인지혁명의 계기를 언어로 본 것이며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서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서 단순 의사소통 이상의 것으로서 상상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와의 소통은 물론 무리들이 하나로 응집될 수 있는 이야기로 무리 내부에 그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고 누구를 믿을지 아니면 믿지 않을지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 의사표현을 넘어선 발달된 언어들은 단순히 저기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
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전달하여 무리가 어떤 대처를 할지를 정하는 식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릴라 1000마리를 한 곳에 모이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모아놓는다고 하여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 모르는 인간이라도 1000명을 한 곳에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언어를 통한 상상력의 발휘로 만들어낸 신화인 것입니다. 상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생각조차도 언어에 의해 형성되고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은 상상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인간, 곧 호모사피엔스는 서로 공유하고 신뢰를 만들어 나가게 해주고, 이는 인간을 점점 더 큰 규모의 사회생활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연유로 현생 인류의 혁명이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사피엔스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부족정신, 국가 또는 민족, 인권, 원시신앙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까지 생겨서 대단히 많은 낯선 사람들끼리도 공감과 협력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통하여 점차 그 위력을 발휘하여 지구상의 정점으로 자리를 매김을 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따르면 인간이 자연에 개입이 된 시기는 대략 1만 년 전입니다. 더 많은 과일과 곡물 그리고 고기를 얻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방식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며, 저자는 이를 가지고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드디어 자연에게 개입을 또 느리지만 제한적으로 특히 이란, 중동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혁명을 학자들은 전 세계가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혁명은 인간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기보다는 농업이라는 행위로 얻게 된 일이 도리어 농업이 인간을 길들인다는 듯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수렵시대의 인간은 소위 탄수화물로 대변되는 밀이라는 농작물로 인하여 영양학적으로나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인간에게 발달된 형태로의 진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기에 인간이 자연에 개입한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자연이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인 듯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축화된 동물들은 사실 가축화로 인하여 그들의 원초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생활 방식에 복종하는 양상을 갖고 온 것입니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동물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연 그대로의 생활 양태와는 다르게 가축화됨으로써 생명을 영위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본다면 집단적인 힘을 키우고 그 집단의 힘으로 개개의 객체에 대한 다른 상황의 연출이 객체에게는 큰 고통과 나란히 진행이 됨을 알아야 하고, 이는 현대의 인간 사회 구조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 농업혁명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